지금 요번에 모평 친다고 이러면 학생들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3월달이라든가 4월달 학평 같은 경우, 그 다음 사설 모의고사하고 이래 비교해 보면은 이제 모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EBS 관련된 유형하고 EBS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특히 수투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하고 미분 적분 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함수의 극한에서는 2문제, 그 다음 미분에서 4문제, 그 다음 적분에서 많이 나왔다, 그죠? 5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조금 쉬운 유형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미분에서도 조금 앞부분에는 2번, 4, 5번 같은 조금 쉬웠고, 그 다음에 14번, 17번, 그러니까 특히 1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킬러 문제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태였고, 그 다음 적분에서는 이제 전체 골고루 다 나왔습니다. 6번, 그 다음 11번, 그 다음 19번, 20번, 22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거기서 봤을 때 이제 20번이나 2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1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문제 보시다시피 보면은 거기에 조건형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1번에서 조건이 나온다 그러는 거는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14번, 15번 아니면 21번, 22번 그쪽에서 조건형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성향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11번 같은 경우는 그 가하고 나를 보시면 가 같은 경우에는 대칭, 그 다음에 평행이동 됐고, 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주기로 돼 있다, 그죠? 동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겁니다. 대칭,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문제를 보면 대칭, 평행이동, 그 다음에 주기함수가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봅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킬러 아니면 킬러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유형입니다. 보시면은 바로 절대값 나와 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절대값 문제 나왔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와요? 그나저나, 그죠? 바로 뭡니까? 미분 가능성, 미분 불가인 점 몇 개. 그거. 그죠? 그럼 불연속.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4번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또 이것도 조건형 문제다, 그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익혀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절대값이 나와 있다, 그죠? 절대값일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xn승이다. n승이다. 그럼 제곱승이다, 그죠? 그랬을 때 n은 얼마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된다 하는 것 꼭 명심해 줘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잠깐 보십시오. 19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문제 유형이 어땠냐면은 이제 평소에 나왔던 유형이 거리를 구하라, 위치, 그 다음 속도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EBS 교재에 보면은 위치의 변화량으로 바뀌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BS에서 나왔듯이 지금 여기에서도 문제 보면은 거기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위치를 구하라 그런 거 똑같은 의미인데 위치의 변화량으로 EBS에서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꿔져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20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할수있냐면은 출제권을 보면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유형이 거의 정해지다 그래 보시면 된다, 그죠? 절대값,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접선이 한 개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접선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매일 똑같이 중요 문제가 다 나왔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제 22번이 바로 킬러 문제였는데 여기도 이제 조건을 보면은 이제 이것도 조건형이다, 그죠? 그럼 지금 중요하다 싶은 문제는 거의 다 뭡니까? 가나 조건형 문제가 나왔다는 뜻이 된다, 그죠? 그리고 가에 보면은 방정식 fx는 근이 2개라 있습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근이 2개라 그러는 의미 자체가 뭐 되겠습니까? 바로 제곱식을 갖는다는 뜻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fx를 바로 k의 x-a의 전제곱에 x-b 요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뭡니까? fa는 0, f의 b는 0, 요 형태 나온다, 그죠? 그 다음 나 조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f의 x-fx가 0이 될 때 이거의 근이 실근이 3개일 때 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과 가식과 나식을 비교해가서 보면은 바로 가식에서 fa가 0, fb가 0이 됐다, 그죠? 그러니까 나식에서 보면은 똑같이 그대로 보면은 x-fx가 바로 뭡니까? a가 되고 x-a가 fx가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준해 가지고 보면은 바로 fx하고 그 다음 x 플러스 x 마이너스 a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바로 3개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지금 옆에 쭉 보였듯이, 그러면 여기서 이 3차식에서 봤을 때 이 fx의 최고창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문제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a가 만약 최고창이 플러스일 때입니다. 플러스일 경우에는 바로 위로 볼록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에서 AS의 접선을 껐을 때 교점 몇 개 나옵니까? 3개. 그 다음 B에서 직선을 껐을 때도 2개. 그 다음 5개 낸다. 그죠?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제 접하는 게 뒤쪽에 있다. 그죠? 그러면 B에서 껐을 때 3개. A에서 껐을 때도 3개. 더 많아져 버린다. 그죠? 우리 교점 3개 뿐인데. 그러니까 이걸 기준해서 보면은 바로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요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A에서 A가 바로 마이너스 3입니다. 어디에 조건이냐면은 F1이 사락했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F1이 사락했기 때문에 위에 식에서 보면은 Fx가 X 마이너스 A에다가 1을 잡아 넣었을 때 값이 4이기 때문에 A가 바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대입을 했을 때 보면은 바로 마이너스 3에서의 직선을 껐을 때 1에서 접하는 겁니다. 1,4를 지난다 있기 때문에. 그래 버리면 여기에서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온다. 그죠? 2개 나오고 그 다음 B에서 바로 접선이 1개 나오니까, 직선이 하나 나오니까 바로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fx가 3차식인데 fx가 실근이 2개라 그러는 것은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fx를 k의 x-a의 전체 제곱의 x-b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 나 조건에서 바로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실근의 개수가 3개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와야 된다. 그죠? 그래프 문제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러니까 최고창이 3차식 최고창의 그래프가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 2개가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을 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식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바로 fx가 k의 x-a 제곱, 그 다음 x-b 해놓고 난 뒤에 우리가 a 값이 바로 뭡니까? F1이 사락하는 식에서 한번 나왔다. 그죠?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구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바로 식에 대입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 접근 방식,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 기본적으로 한 3개, 4개를 그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 이걸 생각하는 걸 하기 때문에 힘들어 했지만은 실제로 문제 보면은 이제 요것만 금방 파악돼 버리면 바로 접근하기가 쉬웠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각각 함수의 극한에서 2문제, 미분에서 4문제, 적분에서 이제 5문제 일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유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 개형. 그 다음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근데 우리가 지금 4차 함수를 안 나왔습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가 수2에서는 3차 아니면 4차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4차 개형이 아직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대값이 나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극값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 미분 불가, 그 다음 접선의 개수 나오는 유형 꼭 반드시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수2에서 요번에 보면은 조금 난이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요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수능 칠 때 그만큼 편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수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부분이다. 그죠? 공통 부분이 조금 어렵게 안 나오겠나. 왜 그러냐면은 선택 과목 미분이나 미분 적분이나 확률 통계, 그 다음 기하 쪽이 조금 쉽게 나오는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수2하고 수1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거고, 공통 부분이 어렵게 나올 거라 우리가 예상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여기보다 6월 모평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형은, 수학의 유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나이는 유형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특히 킬러 문제라든가 중킬러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그죠? 절대값이라든가 아니면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접선의 개수, 아니면 이제 극값의 개수, 요 형태. 그러니까 꼭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 미분 적분 파트입니다. 미분 적분 파트에서는 이제 8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적분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열이 극한에서 이제 3문제, 그 다음 미분에서 5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열이 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점짜리, 그러니까 23번, 그 다음 26번의 등비급수, 이건 항상 나오는 문제고, 그 다음에 28번의 도형을 이용한 함수의 극한 문제입니다.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미분 파트에서 이제 5문제 나왔는데, 이 5문제가 이제 적분이 포함되면은
자연적으로 수의 극한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수투에서 극한에서 2개 나왔다. 그죠?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적분이 포함되면은 극한이 2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미분에서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적분과 미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미분에서 보면은 24번이 매개변수에 관련된 문제였고, 25번이 접선에 관련된 문제였고, 그 다음에 27번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9번과 30번이 이제 킬러 문제라 그래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29, 30 같은 경우는, 특히 30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진 않았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포물선과 직선과의 만나는 교점에서 우리가 값을 구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풀어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킬러 문제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듯 따름이지, 실제로는 크게 어렵진 않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쭉 한번 보시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 2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다. 그죠? 바로 무한 등비 급수. 바로 규칙성 찾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칙성 찾는 거는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닮은꼴이라든가, 그 다음 삼가함수 정말. 그리고 대체로 보면 닮은꼴로 나오면 문제 풀기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삼가함수 정의를 이용해버리면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 문제에서 3점짜리였지만 실제로 보면 3점 안에 4점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 문제에서는 시간을 또 많이 끌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다. 그죠? 그리고 이제 28번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거는 위에 보면은 신유형, 그러니까 초월함수의 극한이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삼가함수하고 삼가함수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요게 꼭 도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 구하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각을 유추해 가는 것,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리고 변, 그러기 때문에 특히 삼각함수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어떤 식으로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신경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번하고 30번 있는데, 30번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 그러니까 그 로그 함수다. 그죠? 로그 함수하고 1차 함수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거리 문제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해보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교점을 잡아가지고, 교점을 잡을 때 대체로 보면 뭐를 잡는 게 낫습니까? 1차 함수를 기준해서 잡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알파 플러스 t, 그 다음 베타, 베타 플러스 t, 요걸 기준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기준해서 바로 뭡니까? 미분해버리면 바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 자체가 되게 힘들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부분을 공부하다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시간 부족을 해서 그래 됐지만, 앞으로 이제 이 유형 자체, 특히 킬러하고 중킬러 문제 같은 경우, 특히 29, 30번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것. 위에 보면은 앞부분이 더 어렵게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30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마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시험 치고 난데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30을 왜 틀렸죠? 하는 정도로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9번 같은 경우 문제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요 의미 자체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중요하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x = k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f'k가 0이라는 뜻이 된다. 그죠? 이 k가 바로 gt로 할 때 했으니까, 그러면 f의 갈로의 g의 t, 바로 합성함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것이 미분 가능한 함수라 할 때 했습니다. 그랬을 때 g a하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알파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요 형태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미분하듯이 f'x를 구해놓고 풀이가 지금 있다. 그죠? f'x를 구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g
t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하고 난데 0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모가 0 되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로그의 성질에서 보면은 x가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gt는 0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럼 자연적으로 분자가 0이 되는 형태. 그러니까 거기 et의 ln, gt-2의 gt의 전체 제곱이 0이 되는 것.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알파를 구하고 난 뒤에 그거를 바로 뭡니까? 원식에다 대입을 해버리면 바로, g의 알파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요 방정식을 한 번 더 미분을 해가지고 바로, 알파를 대입을 시켜버리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을 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29분이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의미 자체. 그러니까 바로 x 이퀄 k가 극값을 갖는다는 것. 요게 문제 포인트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뭡니까? f'x, f'k가 바로 0이 된다는 것. 여기에서 문제 포인트를 잡아버리면 그만큼 여러분이 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이제 특히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22, 그 다음에 앞에 있다. 그죠? 22, 그 다음에 30번, 29번. 이거는 22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공통부분이니까. 특히 선택 과목 중에서 29나 30번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한 번씩 도전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 있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28번이라든가 26번 같은 문제. 요거는 특히 26번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 그죠?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좀 정리해 주셔야 되고, 이 정리하는 데서 닮은 꼴로 하고, 그 다음에 상가함수, 그리고 28번은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가함수의 성질 꼭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 학생의 80%가 미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청이 두텁다는 뜻이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미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태껏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보면은 항상 킬러 문제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30번 같은 경우는.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킬러 문제, 미적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조금 버려주시고, 조금 기본 개념에 충실하면서 차근차근 개념에 충실해주면은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라,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극한의 활용과 무한급수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수 1에는 상가함수 개념, 반드시 체크를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6번이나 28번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수원, 수2, 미적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2하고 그 다음에 미적을 항상 연계시켜가면서 공부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 미적을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에 보면은 조금 더 유리해졌다. 그죠? 그러니까 수2를 공부하는 게 바로 미적을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2 개념을 미적에 꼭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